네, 앞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시장 이야기를 봤을 때 악재가 사라지진 않았다. 희미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더 희미해져 갔으면 하는 바람 속에 이를 더 가릴 수 있는 그 호재로 지금 유일하게 기대하는 게 우크라이나 회담도 있겠지만 실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계속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는다면 나스닥의 급락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증시 반전 가능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항상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막 머릿속에 희망 회로를 막 10가지, 20가지 돌리면서 아니야, 내일은 이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막 그렇게 네.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호실적이 나왔고 네. 또 그 외에 뭐였죠? 애플도 곧 이제 실적이 나올 테고 네. 계속 기업들의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어떻게 발표가 나왔는지 앞으로 남은 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금융주들이 네. 먼저 실적을 발표했다라면 이제 오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이익 모두 20% 이상 증가를 했고, 최초로 매출 기준으로 5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분기 클라우드 매출액이 32% 정도 증가를 했고,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중에서 애저 서비스가 46% 이상 성장을 했는데, 저 이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중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수업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전통적으로 실적을 항상 좋게 냈었던 기업입니다. 거의 어닝 쇼크를 냈었던 기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이런 좋은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증시를 방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많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폭락장의 주범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성장주, 기술주였잖아요. 네. 나스닥도 며칠 전에 장중에 4% 넘게 폭락하다가 네. 막판에 또 끌어올렸던 그저께요. 참 희귀한 네.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낼까 아니면 오히려 더 실망스러울까요? 저는 지금 나스닥 증시가 호떡 뒤집듯이 네. 이랬다 저랬다 어저께도 거의 변동이 컸어요. 보합까지 올라왔다가 마감 1시간 정도 남겨놓고 그냥 마이너스로 좀 쳐박았는데 네. 일단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실적으로도 이번에 확인된 것이 뭐냐면 실적 피크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번에 다 좋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이번이 혹은 다음 분기에 피크가 아닐까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4% 하락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해서 살펴보면은 다행스럽게 다음 어닝 시즌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전망을 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실적은 상당 부분 주가에 좀 선반영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른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나스닥이 급등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 3분기, 4분기, 죄송합니다. 4분기 발표 안 했죠. 네. 2분기, 3분기 실적 다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좋게 나온 실적을 보여준 기업들 다 주가가 다 꼬꾸라졌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피크다. 이제 실적 꺾일 것이다 라는 우려감들 때문이거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엔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얼마나 기업의 실적을 깎아먹을 것이냐는 우려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려면은 결국은 하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하락하진 않겠죠. 지금 같은 속도로 하락하면 2달만 지나도 나스닥은 40포인트 이하로 가 있게요. 그래서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해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게 실적이 오르면은 피크아웃 이야기 있고 떨어지면은 실망스럽다고 떨어지고 지금 정말 호재를 찾기나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항상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TSMC나 마이크로소프트 보면서 이들의 실적 이렇게 나왔으니 애플이 이렇게 나왔으니 국내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이럴 것이야 추측할 네. 수 있잖아요. 이번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국내 증시 안에서 대응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어떤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리스크 때문에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서 네. 딱히 뭐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대비를 대충 하더라도 시장이 좋게 움직이면은 수익이 엄청 나는 것이고 대비를 열심히 해도 뭐 시장이 안 좋으면은 뭐 흘러내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본다라면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급감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미 그들은 많이 올라갔었던 것이고 이미 거품 논란은 작년 하반기 내내 있었던 것이고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없었다라는 거, 이미 선 반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이제 그 실적 정체기에 좀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지난 3분기, 4분기 발표 안 하고 있지만 4분기 몇몇 기업들 발표하는 거 내용 본다라면 아주 뭐 서프라이즈 하다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달 같은 경우 또 이번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무역 적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아무래도 그만큼 수출이 조금 둔화되는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정체 현상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업의 뭐 펀더멘탈을 급격히 훼손하는 경우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이고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은 가격적 메리트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저에게 달콤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멘트를 더해 주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썩 우리가 좋은 실적에도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다라고도 해주셨는데 국내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곧 나오잖아요. 뭐 LG도 그렇고요. 네. 보니까 이번에 연간 메모리 공급 가이던스와 장비 소재 부족, 공정 난이도 상승에 따른 목표 대비 공급 차질 가능성을 염두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있어요. 네, 뭐 일단은 첫 번째가 그 이제 공정이 계속 이제 난이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난이도 높아지는 부분들의 정상적인 수율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수율 체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전에 만약에 뭐 난이도가 좀 그 전에 기술을 했을 때 불량률이 뭐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난이도를 높였을 때 불량률이 5%, 3%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수익률을 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게 이 불량률이 거의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서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찌됐든 이제 그 공급망 문제가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현대차든 뭐든 어떤 작은 부품 하나가 부족해서 지금 제품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작은 부품들이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기술을 요하는 거지만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약간 신흥국에서 생산해서 이것을 조달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이쪽에서 코로나가 완벽하게 진화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순환에 돌아가면서 공장 가동이 둔화되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급이 생산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결국에는 뭐 올 상반기까지 최소 뭐 5월, 6월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지금 정말로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오미크론이 뭐 축복이라니 아마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확인되는 거는 빨라야 4월, 5월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실적이 나왔어요. 또 이거 뭐 좋은 이야기긴 한데 이거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상 최대 연간 매출로 고부가 제품 판매 호조 때문에 또 좋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놓았는데 보니까 이번에 애플이 뭐 저도 아이폰 바꿨거든요. 네. 그렇게 뭐 인덕션 카메라 왜 이렇게 크냐 왕눈이냐라고 욕을 먹지만 네. 판매량으로 보여줬다. 네. 따라서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삼성 수혜를 보면서 실적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던데 네. LG이노텍, 삼성전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는 아이폰 안 써봤지만 바꿨어요. 뭐 그러시군요. 제 와이프는 지금까지 아이폰만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폰 쓰던 분들은 제품이 어떤 얘기를 하든 뭐 대머리형이든 뭐든 뭐 인덕션이든 뭐든 아이폰만 사시겠죠. 또 삼성 쓰시는 분들은 또 뭐라고 하도 삼성만 사실 거고 그래서 이미 그 하이엔드 폰 시장은 시장이 딱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이냐 삼성이냐.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저가 폰을 갔을 때 이제 중국 폰이냐라는 것인데 결국엔 저는 아이폰의 판매 증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아이폰 자체가 원래 하이엔드 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그쪽에 공급하는 기업들 충분히 매출 증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직은 조금 출시가 좀 미뤄지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 VR 관련 뭐 AR, VR 관련된 제품, 액세서리 제품들이라든지 또 뭐 애플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이런 것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잘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본다라면 그 성장 모멘텀은 계속 갈 수 있다. 다만 LG 이노텍이 오늘 좀 주가가 좀 큰 폭에 하락하는 맞아요. 부분들은 이런 게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반영됐냐 안 되냐. 엄밀히 따지면 LG 이노텍은 작년 그 11월 뭐 그때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100% 정도 올라왔던 것이고 맞아요. 삼성전기는 뭐 그냥 그 제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실적도 중요한데 그 실적에 대한 행성이 주가에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를 꼭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네. 그게 또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그럼 실적을 총 정리해 봤을 때 뭐 기술주도 좋고 은행주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기대가 되는 실적 섹터, 다소 실망스러울 것 같은 섹터 구분해 보도록 하죠. 올해 어쨌든 이제 기대가 되는 섹터는 뭐 저는 2차 전지 뭐 계속 좋아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2차 전지는 이미 작년부터 혹은 재작년부터 실적으로 좀 확인시켜줬고 뭐 지금 전기차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섹터는 우리나라 시장에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한 50% 차지해요. IT 섹터가 못 가면 우리나라 시장이 못 갑니다. 그래서 맞아요. IT 섹터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저는 경기 회복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긴축을 하는 부분들도 뭐 경기가 너무 좋아서 경기를 좀 컴다운 시키기 위해서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이 아니거든요. 네. 엄밀히 따지면 물가 상승, 인플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에 대한 긴축이 약간 경기를 훼손시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소비 증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소비 증가라면은 또 의류주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뭐니 금리 인상이라면 금융주들 계속해서 좋은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돼야 좀 좋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섹터가 이제 조선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조선주는 아무래도 저는 가을까지는 실적 발표하면 계속해서 안 좋은 실적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가 상당히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차가 인기가 없어서 내수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인도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를 못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급망이 빨리 충격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작년 가을이면 해결될 것 같다, 연말이면 해결될 것 같다, 지금 상반기 1월, 1월이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 하지만 델타 변이 나오고 뭐 오미크론 나오고 하다 보니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내에 해소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컨텐츠 섹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게임주라든지 뭐 드라마, 영화 제작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생각했던 것만큼의 실적 증가를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실망은 조선 자동차 콘텐츠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럼 대표님, 종목으로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실적도 잘 나와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영이 됐느냐 안 되느냐 가격까지도 다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을 좀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게요. 네, 지금 엄밀히 따지면 네. 지금은 거의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물반 고기반이에요. 주식시장이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해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설 명절 전후로 비교한다라면 네. 충분히 지금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좀 수익이 더 나 있으면 나 있지 손실이 날 가능성은 좀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의 반등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인 것이지 어떤 추세 전환이라든지 기업의 본질적 가치로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진짜로 회사의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든가 혹은 회사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 본다라면 저는 몇몇
찾아봤는데 일단은 삼성전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기가 상당히 좀 올해 기대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그 올해 삼성전자가 그 뭐랄까요 그 스마트폰 네. 출하량을 이제 대폭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한 20-30% 이상 늘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DDR5로 전환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기판, 또 MLCC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올해 내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뭐 항상 실적을 얘기하면 대한항공이 항상 탑픽으로 꼽혀요. 맞아요. 실적 항상 좋다. 뭐 화물 운송 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뭐 운임 가격 늘어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여객 수요는 부진하지만 뭐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글로벌 항공사랑 비교했을 때 그 여객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가 된다라면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다른 항공사들은 구조조정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네. 대한항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아시아나항공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섹터에서는 SKC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달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뭐 이건 SKC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동박 사업이라든지 실리콘 응급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면 SKC의 성장 모멘텀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기와 대한항공, SKC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9%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 내부자 거래로 금융위와 검찰 수사에 착수하면서 추가 수주에 비상등이 켜졌다라는 한 언론사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정적 VI 발동이 걸렸습니다. 9.72%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마감에 산다에서 조금 더 에코프로비엠 자세하게 OX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